한 달에 두 번. 김민재 1 누구 자리죠? 몰라 그 아무도 어차피 없는데. 내 거울 건가? 가서 16시간. 자, 이거 촬영 잘 되는지 한 번씩 봐줘야겠죠? 아, 고마워요. 자, 가자. 야 나갈지 않지. 나가서 안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흑채 목사. 바로 흑제복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사실 흑제복사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울 수도 있냐면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 지구과학 시간에 요거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물리학적으로도 지구과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깜짝이야. 그래?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때리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때리면 와장창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 근데 건우야, 네. 여기 그 민지하고는 서로 내외하는 사이예요? 민재랑 친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민재 거야. 민재야, 이게 뭐 건우 좋아해요? 뭐 이봐 그래? 민재 울어? 자, 좀 사이가 좀 냉랭해 보여가지고 갑자기. 자 봅시다. 어쨌건 그래서 물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건데 사실 화학적인 관점, 특히나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화학 시험에 내는 교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학 시험에 이 부분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낼지 안 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는 교사가 있고 안 내는 교사가 있는데 최근 경남에서는 화학 시험에 얘가 직접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은 지금 그냥 스킵하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내용만 하나 익히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학교에서 흑제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이것과 관련된 수업 자료, 강의 영상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안 할 것 같으니까 필요한 내용만 하나 뽑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흑제복사에서 화학적 관점,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랑크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플랑크 가설. 그래서 그 플랑크 가설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야 되는 수식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플랑크 가설은 뭐냐? 빛 에너지. 이 녀석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어떤 최소 단위의 배수만큼의 에너지만 허용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쳐봐요. 그럼 빌린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빌린 돈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 번에 1,000만 원을 도로 갚는 방법,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누어 갚는 방법, 또 방법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자는 제외하고 나누어 갚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형편에 따라서 1,000만 원 빌리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제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절대로 100만 원이 아니고서는 갚을 수가 없다. 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90만 원 갚을 수 없다. 절대로 110만 원 갚을 수 없다. 무조건 갚을 때는 100만 원 단위로 갚아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제한 조건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갚으려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되지 270만 원 이렇게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왜 이런 식의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느냐? 몰라요. 몰라요. 이 우주에는 이런 식의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흑제복사 현상 같은 것들이 쉽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랑크 가설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왜 그러는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외우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런 녀석이 설명되느냐에 대한 물리학적이거나 하는 전문적인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서 패스하고 요 플랑크 가설만 언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최소 단위 빛 에너지, 그 최소 단위의 빛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톤, 우리말 번역은 광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소 단위 빛 에너지를 포톤이라 하고 그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광량자의 에너지입니다.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HU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때 H라고 하는 녀석은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대략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크 이 정도 값으로 표현됩니다. 뭐 숫자를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문제에서 줄 테니까요. 그냥 이런 숫자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이 H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이 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 자, 그 다음 민결스 예, 이유가 뭐였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진동수. 그렇죠. 바로 해당하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빛의 진동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최소 에너지 단위인 광량자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한다? 플랑크 상수에다가 빛의 진동수를 곱해서 표현한다 라는 가정을 플랑크 가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설 자체로 플랑크는 노벨상도 받습니다. 알겠죠? 엄청 중요한 거죠. 알겠죠? 뭐라고? 대충 이 쫙 보면 대충 한 거 아닙니다. 대충 한 거 아니고 굉장히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한 겁니다. 네. 모르는 이유를 증명하면 노벨상 100개 받죠. 와. 네, 100개 받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신이 아닌 이상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질량 보존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죠. 질량 보존 증명하는 거 불가능하죠. 에너지 보존 증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운동량 보존 증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걸 증명하면 전 우주의 원리를 아는 거기 때문에 신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아니라고서는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우주는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왜 우리 우주는 운동량이 보존되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그건 우주의 구성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거 알아내면 노벨상이 아니라 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런 거라 그냥 인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인정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플랑크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때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는 것의 뜻이 뭐냐? 자, 잘 모르는 어떤 기호가 나왔어도 등호 관계를 통해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했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C 뭡니까? 광속. C는 바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의 광속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램다는 뭡니까? 바로 빛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경우 진동수는 속력 나누기 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속력 자리에다가 광속을 넣어준 것 뿐입니다. 지금은 다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이 수식은 플랑크 이후에 그 또 다른 물리학자에서 어떻게 표현으로 바뀌느냐? PC 이렇게 바뀝니다. PC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도 등호 관계 속에서 그럼 이게 이거란 말이네. 그죠. 그걸 이렇게 치환한 거네. 그럼 이때 저 P 뭐다?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광량과 깜짝이 왔어요, 현준아? 왔어요? 그래. 현준이 자리가 여기 유진이랑 앉으면 되겠는데. 여기도 되겠다. 여기 두면 되고. 현준이 밟으지 말고 정과 최고의 합질. 아이고 이거를 그래. 현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래. 현준 어디 뭐 히말라야 갔다 왔어요? 여기 괜찮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패딩 안 했어? 그거는 왜요? 제 초점을 잘 깨트렸어. 아 진짜로? 진짜 그거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야 손가 떼면 초점 내가 맞춰. 저번 실수로 초점 초점 맞춰 빨리 했어. 됐죠. 진짜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초점 맞춰. 좋았어요. 그거는 이거 때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봅시다. 어디 다시 깨트렸어. 제가 어느도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손가락. 자 봅시다. 그러면 이때 요 광량자 에너지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묘하게도 요 부분이 그 운동량이고 요 부분이 속력이거든요. 광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보통은 그 보시다시피 그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죠? mv 제곱이고, 얘는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mv의 v가 되니까 보통의 경우는 운동량에다가 속력을 곱해서 절반으로 나눈 게 보통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광량자의 경우는 이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 관계식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일석 씨입니다. 일석. 자, 일석 씨가 누굴까요? 일석. 원스톤 아인슈타인. 볼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왜 아인슈타인 일석이에요? 일석이에요. 독일어로 아인이 1입니다. 이게 스타인이 아니고 슈타인을 이게 ST면 S를 쉬 발음을 내거든요. 독일어에서는 슈타인이라고 하는데 슈타인이 독일어로 돌입니다. 민재 독일어였잖아. 독일어입니다. 이제 나치즘에 빠졌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유명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태어나서 학교에 갔을 때 아인슈타인 학교에서 엄청나게 놀림받았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이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 이름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자 이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안녕하십니까 김짱돌입니다. 이름이 짱돌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생각해봐. 이름이 김짱돌이다. 와, 이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정신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내미 나는데 아들내미 이름을 짱돌이다. 짱돌. 건우야, 박짱돌 어때요? 이게 굉장한 이름인 거예요. 예, 근데 단순히 이제 놀림거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최첨단 CPU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돌멩이 중 어떤 게 더 복잡한 구조를 갖죠? 돌멩이요. 돌멩이보다는 CPU가 더 복잡한 거죠. 당연히 돌멩이네. 돌멩이죠? 왜 돌멩이가 생긴 왜냐?
인간이 만들어낸 CPU는 또 다른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아, 근데 자연에 존재하는 돌멩이는 똑같이 복제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만들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돌멩이 하나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 전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긴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과연 하고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으나 만약 그랬다면 아, 그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라 이렇게 잘난 아들이 나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진것 같은데. 아들 이름 내기. 아, 그런가요?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유진아, 나중에 유진이 아들 낳는데 막 아들 이름 짱돌 어때요? 짱돌. 진짜. 그래? 실장돌. 아, 왜 아들 성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짱돌이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왜? 짱돌이랑 가족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왜 갑자기 그렇게 성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을 함부로 정하는 걸 성희롱이라고 하잖아요. 성을 함부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성이 어떻게 되시는 건 어떻게 알아? 뭐 내 맘이지 뭐. 그래?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 수준의 그 뭐냐면은 아인슈타인 수학을 못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학 증명을 누가 다 해줬죠? 아내가 네, 부인이 다 해줬죠. 맞아요. 네, 부인이 유명한 수학자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논문에는 부인 이름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와. 그래서 이혼하죠.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알겠죠? 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개인적으로 알았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뭐 anyway. 자, 그래서 어쨌건 그런 수학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를 외워야 된다. 알겠죠? 그럼 이게 앞으로 잘 안 나오겠어요? 엄청 나오겠어요? 엄청 나오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광량제 에너지는 Hν 램다분의 Hc Pc.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교재 못 받는 사람. 네.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간에도 진짜 중요한 거 많은데요. 뭐 여러분 당장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서 쭉 넘어가가지고는 어디로 갈 거냐 쭉쭉 넘어가면 81페이지 이키마스. 81페이지. 81페이지 이키마스. 자, 봅시다. 자, 지금 나 해줄게요. 에이. 내일 가세요, 내일. 자, 3. 세 번째는 보어의 와, 영접이 형 안 보여. 형 아직 잘하네. 강우정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역시나 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단어 공부 하나 할 텐데요.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얘 말의 뜻은? 뭐 사실 아주 직역하면 하이드로지인이 수소고 IC가 얘를 형용사로 만드는 거라 수소와 관련된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뜻은 수소라기보다는 진짜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바로 전자가 몇 개? 하나뿐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하나뿐인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슈쇼 자체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입니다. 왜냐하면 슈쇼의 최각 전자는 몇 개뿐이죠? 최각 전자가 아니라 그냥 슈쇼 전체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요. 헬륨 플러스. 그 다음 어떤 게 가능할 수 있냐면 원자 번호 2번인 힐륨은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3번인 리튬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2 플러스. 오, 이런 식이면 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까? 요런 종류의 것들을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리적 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양반 이름이 바로 뭐다? 그 유명한 닐스 보어 되겠습니다. 닐스 보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3 바로 원자 모델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모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뭐 화학에서도 나오지만 물리 시간에도 슬쩍 언급이 될 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돌턴. 우선 그 뭐 원자라는 말은 한 3,000년 전에 처음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처음 쓰였다고는 하는데 뭐 그때의 내용을 그 현대 과학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근대적 과학 관점에서 원자설을 가장 이제 뭐냐면 근대 과학 관점에서 제시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로 그 유명한 달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턴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뭐였느냐? 구해지지 않는. 바로 파괴 불가죠. 쪼갤 수 없고요. 그 다음 무엇이냐면 어떤 질량 단위예요. 그래서 질량으로 규정되는 파괴 불가한 입자. 요거를 요거를 이제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제 달턴 말고 그 다음 원자 모델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 누구죠? 바로 톰슨이죠. 톰슨? 톰슨? 자, 톰슨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예요? 톰슨의 가장 원자를 중요한 발견. 그렇죠. 바로 전자 발견이죠. 음극성 실험. 무슨 실험을 통해서? 전자 발견, 바로 음극선 실험. 그래서 음극선 실험 같은 경우 뭐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요거 역시 물리 시간에 배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음극선에서 전자를 방출시킨 다음에 그 전자를 뭐 전기장이나 자기장 싹에 놓으면 전기장이나 자기장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막 휘게 만들 수 있죠. 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휘어나가는 정도로부터 그 튀어나오는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의 비율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걸 뭐 물리 시간에 전문 용어로 뭐 비전하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그런 식의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해냈다? 전자를 발견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자를 발견해내었기 때문에 무슨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푸딩 모델을 제안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떻게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고 그 외에 부분에는 양 전하가 분산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원자 모델을 푸딩 타입 모델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틀렸고 이걸로 사실 톰슨은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롱을 받죠. 거의 조롱을 받아요. 아니 왜 또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됐냐면 이 양반이 전자 발견해서 또 상을 무슨 상을 받아요? 이 양반도 노벨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노벨상 수상자가 실수한 거니까 사람들은 더 신나게 까는 거죠. 그래서 그냥 푸딩 모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걸로 이 양반은 엄청나게 놀림을 받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정도로 웃긴 걸 만들어낸 거다. 좀 말이 돼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왜 톰슨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냥 먹고 싶어서요? 전자가 있는 모델을 만들려면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 저거 왜 물론 결론적으로 놀림을 받을지는 몰랐겠죠. 시대적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왜 톰슨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자 플러스 양이 너무 플러스 전화량이 너무 크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산에 갔는데 큰 바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연에서 발견되는 바위는 당연히 순물질이에요. 어마어마한 혼합물이에요. 어마어마한 혼합물이죠. 그럼 이제 바위 같은 걸 딱 보면 큰 바위가 아주 균일하다. 보통 그런 바위는 없어요. 바위가 딱 있으면 어디는 뭐 색깔도 좀 다 얼룩덜룩 다르고 뭐가 뭐 콕콕 박혀 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 바위에 큰 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박혀 있어. 그럼 그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끄끄끄 끌고내면 이거 잘 끓여 나와요? 잘 안 끓여 나와요? 바위라면 튼튼하게 고정돼 있으면 끌고낼 수가 없잖아요. 바위가 단단하니까. 그럼 잘 봐. 이 전자는 어디서부터 온 전자예요? 원자로부터 온 전자죠. 그런데 그 직전 모델이 뭐예요? 파괴 불가잖아요. 파괴 불가하다는 얘기는 얘가 몰랑몰랑하다는 얘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딱딱한 곳에 전자가 있긴 있었을 건데 달턴 말대로 딱딱하다면 이걸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못 뽑아내는 거예요? 못 뽑아내는 거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뽑아냈어요? 못 뽑아냈어요? 결론적으로는 뽑아냈네? 그러면 딱딱하다라고 해야 돼요? 딱딱하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딱딱하지 않다. 그래서 몰랑몰랑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즉 탐슨이 왜 푸딩 모델을 제시했느냐에 대한 탐슨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탐슨은 이런 논리로 푸딩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푸딩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몰랑몰랑한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탐슨은 푸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시대적 한계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딱딱한 데서는 전자를 못 뽑아내요. 그런데 뽑아냈잖아요. 그럼 딱딱하지 않은 거니까 몰랑몰랑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푸딩 모델이 한동안 갔어요. 한동안 오래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무슨 상 받았으니까? 노벨상. 근데 이게 누구의 실험 결과로 뒤집힙니까? 바로 그 유명한 러더포드죠. 자, 이 러더포드의 가장 유명한 실험은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자, 잠깐 알파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알파 입자가 뭡니? 헬륨 먼저 해. 바로 힐륨 중에 질량수가 4인 녀석의 원자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 플러스란 얘기는 힐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다 뜯어낸 걸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바로 힐륨 2,4의 원자핵인데 이 녀석은 바로 그 유명한 알파레이입니다. 알파레이. 알파레이가 뭐예요? 전자기파야, 전자기파. 전자기파. 정답! 바로 방사선의 한 종류입니다. 방사선의 한 종류입니다. 어제 수업에서 방사선에 대한 얘기를 슬쩍 했거든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래서 어제는 감마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바로 알파선이라고 하는 그 방사능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핵발전소 같은 데서 혹은 핵폭탄이 터지고 나면 방사선이 막 방출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알파선이 바로 이 알파 입자의 움직임을 알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저에너지 입자란 얘기예요? 고에너지 입자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엄청난 고에너지 입자입니다. 당연히 사람 같은 생명체가 이런 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러더포드와 톰슨은 인간적으로 무슨 관계죠? 계좌. 계좌. 바로 러더포드의 지도교수가 톰슨입니다. 그래서 그 러더포드의 PhD 학위를 누가 줬다? 톰슨이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뭐 백인들이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막 함부로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기 미국 사람들이라고 뭐 헬로우 뭐 무슨 어른들한테 뭐 헬로우 톰슨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성함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엄청 혼납니다. 엄청 혼나요. 무슨 말이야? 반드시 미스터 한 다음에 성을 불러야지. 선생님 이름 한고 뭐 미국 사람이라고 뭐 해 이러면 맞습니다. 진짜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 사람들도 이게 그 위계라고 해서 위아래 이 위계는 인간 사회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이 선생의 연구 내용을 대놓고 깐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러더포드는 푸딩 모델을 뭐 하기 위해? 지지하기 위해 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산란 실험에 이제 예상 다 뚫고 지나간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일 달턴 모델이라면 다 튕겨나온다. 자 달턴 모델이라면 자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원자가 파괴 불가했을 거 아니에요. 파괴 불가인데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괴 불가한 것에다가 뭔가 입자를 던지면 뚫고 나오겠어요? 다 튕겨 나오겠어요? 다 튕겨나온다. 다 튕겨 나오겠죠? 모두 튕겨 나가야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요 주변을 보세요. 요 주변을 자 요런 식으로 주변에 형광 물질을 발라서 여기에 알파 입자가 닿게 되면 반짝 표시가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둘레 둘러놓은 이 형광 물질 필름에 알파 입자가 어떻게 표기가 되겠어요? 저기 뒤쪽에 여기 자, 뒤쪽에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저 뭐냐면은 형광판을 펴면 양 끝에 어떻게 될 거냐? 알파 입자가 요런 데만 묻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는 묻지 않고 정면 중간은 묻지 않고 왜냐하면 다 튕겨 나갔을 테니까요. 맞습니까? 됐죠? 별거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썼죠? 두 번째 누구 모델? 바로 톰슨 모델에서는 알파 입자를 집어 던지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구조적으로 톰슨의 모델은 몰랑몰랑한 거죠. 몰랑몰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푸딩 하나를 사 놓은 다음에 거기 올려놓고 쇠젓가락 있죠, 쇠젓가락으로 던졌다 이렇게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푸딩에다가 쇠젓가락 던지면 어떻게 돼요? 푹푹 다 뚫릴 거 아니에요. 몰랑몰랑하니까 얘네들이 퓨 아시겠죠? 다 뚫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때 요 겉에 발라놓은 형광판을 쭉 다시 펴놓으면 가운데. 그때 알파 입자는 어떻게? 가운데. 뭐 요렇게만 발견이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죠. 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예. 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2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실제 결과 산란 실험 결과 예상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끓고 지나갑니다. 몇개 튕겨요. 몇 개 튕기고 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실험 결과만 보면 이렇게 돼요. 가운데만. 대부분 역시나 관통합니다. 대부분 관통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조금 1000분의 1의 확률로 옆에 약간 뜹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10,000분의 1의 확률로 아주 멀리도 발견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뚫리는 건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1000분의 1 확률로 약간 휘고 10,000분의 1 확률로 확 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던지면 슉슉슉슉슉 대부분 관통을 하는데 놀랍게도 짠 1000분의 1 정도. 그리고 어떤 경우는 거의 되튕겨 나오는데 이거는 확률이 10,000분의 1 정도. 이런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어떻게 알아냈을까? 통계적 확률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어떻게 알아냈을까? 통계적 바로 직접 셌습니다. 직접 한. 누가? 너도보다 제일 작아. 러더포드 실험실에 있었던 대학원생이.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직접 세서 10,000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오차게. 적어도 몇 개쯤 셌다는 얘기입니까? 10만 개. 10만 개는 세야 10만 개 중 10개는 나와야 10,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로 10만 개 정도 셌어요. 진짜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톡톡톡 나오는 걸 계속 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몇 날 며칠 걸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러더포드는 이 실험 데이터를 안 믿었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실험 오차라고 생각하고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러더포드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푸딩 모델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대학원생을 러더포드가 엄청 혼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너 이 녀석 실험시켰더니 딴청했구나 이러면서 막. 그래갖고 이 실험을 3번 정도 반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씩만 보세요. 그래서 3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놀랍게도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엇이 발견되는 거예요? 바로 원자핵이 발견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원자핵 발견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이야. 3. 드디어 원자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까지 알게 된 거냐면, 자, 여기 원자핵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전자 궤도가 있죠? 그럼 이 핵하고 전자의 대략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대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전자가 돌고 있는 요 전자 궤도를 포함하여 원자 전체의 크기는 대략 얼마? 네? 원자핵과 요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궤도까지를 포함해서 크기가 대략 얼마?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원자핵의 크기는 대략 얼마?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궤도를 제외한 이 주변은 다 뭐예요? 빈 공간. 요걸 확률론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더포드는 저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대충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저기 옆에 가면 그 CT7이라는 그 상경가 있죠. 그거를 원자 전체의 크기라고 하면 탁구공 정도가 원자핵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CT7이면 요게 탁구공 하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원자 안이 거의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말을 요런 논리 때문에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달턴 역시 원자 모델을 제시했죠. 톰슨 역시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 모델을 제시했죠. 그리고 러더포드도 원자핵 발견으로 무슨 상 받아요? 노벨상 받으니 얘도 뭐 제시했겠어요? 모델을 제시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4. 러더포드는 그 유명한 플래네터리 모델을 제시합니다. 플라나타리 맞나? 이게 철자 맞나? 아니, 네타리구나. 플라네타리. 플라네타리. 자, 플라네타리 무슨 뜻이에요? 행성. 행성. 그래서 원자 모델을 행성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원자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어떻게? 방금 여기 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이 그림이 러더포드가 제시한 플래나타리 모델입니다. 그럼 이 플래나타리 모델의 핵,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 선. 그리고 전자를 뭐? 행성. 뭐 금성이나 지구 같은 행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 핵 주변 어떤 궤도건 전자가 원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핵과 거리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지금 우주에 가면 우주에 가면은 저 국제 우주 정거장 있는 거 알죠?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얘가 점점 계속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알아요? 그건 알아요? 네.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 지금 뭐라더라? 지금 이대로 두면 2030 몇 년에 지구로 추락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궤도에 띄워놓으면 계속 이렇게 공전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전하다가 얘가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라 지구 주변에 대기하고 약간씩 마찰이 있대요. 마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대기 주변에는 먼지도 꽤 많아서 얘가 우주정거장이 돌다가 어떻게 마찰로 계속 쓸린대요. 그러다 보면 우주정거장의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점 작아지겠죠. 점점점 작아지면서 우주정거장이 계속 궤도가 계속 줄어요. 그러면 이걸 오랫도록 쓰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랫도록 쓰려면 가서 추진을 해서 얘한테 운동 에너지를 조금 더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이렇게 뭐 도킹하는 이런 뭐냐면은 왕복선 같은 거를 가서 우주 정거장에 연결을 해가지고는 거기에 운동연을 좀 더 줘야 그 궤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당연히 그 비용이 싸겠어요? 겁나게 비싸겠어요? 겁나게 비싸서 지금 계획은 지금 떠 있는 건 2030 몇 년에 이렇게 폐기를 하고 이제 새로 뭐 전 세계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자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역학적 에너지가 충분하면 핵에서 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핵에서 가까워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전역학적으로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 플래니터리 모델도 그렇습니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렸어요. 틀렸죠. 왜? 수소 이온에 대한 그 스펙트럼 점점 줄어들면 그게 왜? 에너지가 이게 불연속적으로 나오는 터져요 나중에. 이 플래니터리 모델도 틀린 겁니다. 왜 틀렸죠? 구조적으로 안정하지가 않고 바로 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3. 이것도 틀렸습니다. 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수업한 것도 꼭 보세요. 알겠죠? 어제 수업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왜 틀렸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전자는 가속 운동하면 에너지 방출한다. 가속 운동? 빛을 방출한다. 에너지 방출. 자, 지금 이게 원운동이잖아요. 맞나요? 자, 원운동은 가속 운동인가요? 네. 가속 운동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 가속 운동하면 에너지 그 에너지 일부가 어떻게 빛이 되어 방출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 원자력으로 떨어져야 돼요. 얘가 원운동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빛에너지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빛에너지가 새어나오게 되면 이놈의 전자는 궤도를 유지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주정거장처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궤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핵이랑 충돌해서 소멸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는 꽤 안정하게 잘 존재해요? 막 소멸돼요? 꽤 안정하게 잘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맞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렸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자는 가속운동하면 왜 일부가 빛이 되어 방출이 되느냐? 이유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10분.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 참 낮게 버렸다.